삼부자의 곰 잡기. 옛날 옛적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 올시다. 동산에 병풍을 치고 앞산 뒷산 담을 둘러서 불어오는 찬바람도 길이 막혀 돌아서고 밝은 해와 달도 발돋움을 하고서야 넘겨다 보는 두메 산골 한 동리에서 아버지 김서방과 맏아들 영길이, 둘째 아들 수길이, 세 식구가 날마다 재미있게 살아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 세 식구는 땅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미천이 없어서 장사도 못하고 오직 산짐승 사냥하여 겨우겨우 그날그날을 지내갔습니다. 사냥을 한다고 해도 총이나 칼이나 창 같은 것이 없어 맨주먹에 몽둥이 한 개씩 들고 무슨 짐승이든지 만나는 대로 때려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루, 사슴,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산돼지나 곰 같은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영락없이 때려잡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혹수길이네 삼부자를 모두 기운이 무척 센 천하 장사인 줄로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사람은 결코 장사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수길이 삼부자가 아무 무기도 없이 커다란 곰을 잡아오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었습니다. 아유, 수길이네 삼부자가 총도 없이 어떻게 그 날쌔고 무서운 곰을 잡는지 참 이상한 노릇이야. 글쎄,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러다가 산짐승이 달려들어 골통을 깨물면 어떻게 해요? 동리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겁이 앞을 서서 따라가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 동리에서 제일 기운이 세고 겁이 없는 칠성이가 한번 따라가서 수길이 삼부자의 곰 잡는 양을 먼 빛에서 구경하였을 뿐입니다. 수길이 삼부자가 몽둥이로 곰을 때려잡을 때는 끔찍끔찍하게 무섭고도 우스웠습니다. 삼부자가 몽둥이 한 개씩 들고 줄렁줄렁 곰의 굴 앞으로 몰려가서는 웅손아! 웅손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황소같이 커다란 곰이 에이! 소리를 치며 쏜살같이 달려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날쌔게 달려들어 곰의 골통을 몽둥이로 내려 갈기면 곰은 골이 잔뜩 나서 앞발을 번쩍 들어 그 사람을 깔고 앉습니다. 이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곰에게 깔린 사람은 핥혀 죽을 것이지만 이때 다른 사람이 또 번개같이 달려들어 몽둥이로 골통을 갈기면 곰은 먼저 깔고 앉아 핥히려던 사람을 내버리고 둘째 번에 달려든 사람을 깔고 앉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달려들어 골통을 갈깁니다. 이렇게 번갈아서 불이 번쩍 나도록 달려들어 내리 갈기고 깔리우고 내리 갈기고 깔리우고 하는 동안에 깔리웠던 사람이 또 일어나서 내려 갈기고 이와 같이 한참 동안 싸우면 곰은 골통이 빠개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 넘어집니다. 이야기로 해서는 대단히 쉬워 보이지만 수길이 삼부자가 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 한바탕 싸울 때에는 그야말로 눈코뜰 사이 없이 나쁘게 덤비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먼저 들어가 깔려온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터이니 어찌 아슬아슬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하여도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고 두 손에 찬땀이 꼭 쥐어집니다. 이 모양으로 곰을 잡아다 팔곤 해서 처음에는 더할 수 없이 구차하던 수길이의 집 살림이 점점 넉넉하여지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부러워하고
욕심을 낸 사람은 칠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한번 곰사냥을 하여보고 말리라 하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떤 때 수길이의 형님이 볼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으므로 수길이와 그 아버지도 할 수 없이 며칠 동안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칠성이가 달려와서 요사이는 어째서 곰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수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길이가 어디를 가서. 수길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시지요. 이 주먹으로 내려갈기면 그까짓 곰 한 마리쯤이야 단 한 번에 죽어 넘어지지요. 칠성이는 이렇게 말하며 무섭게 커다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안 돼. 아무리 기운이 세더라도 곰만큼 기운이 세지 못할 것은 사실인데 그 기운을 믿어가지고는 안 돼. 수길이 아버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칠성이는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째서 안 됩니까? 제가 영길이만큼 사냥을 못하리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대들어 물으니 수길이 아버지는 사냥이야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 노릇은 삼부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남과 같이 하지는 못하는 것이야. 꼭 삼부자라야 돼.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칠성이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왜요? 삼부자가 아니면 곰이 때려도 죽지 않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아니, 딴 사람이 때린다고 곰이 죽지 않을 리가 없지. 때리기만 하면 물론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사냥은 목숨을 내놓고 죽기 살기를 함께 하기로 하고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친 부자간이나 형제간에서는 아무리 내 몸이 위급하더라도 나 하나만 살 생각을 두지 않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자꾸 달려드니까 나중에는 곰을 잡지만 다른 사람이 어디 그런가. 그래서 안 되는 것이야. 이젠 알아들었나? 수길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칠성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칠성이는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탄코 내 몸이 급하다고 먼저 도망을 하진 않겠습니다. 꼭 친부자간, 친형제간 같이 마지막까지 싸우지요. 제가 이전에 한번 가만 따라가서 먼 빛에서 곰 잡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꼭 영길이와 같이 하지요. 어서 같이 갑시다. 하며 당장 손목을 끌듯이 서둘렀습니다. 수길이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가지. 그런데 앉아서 생각하고 말하기와 실주하는 난판이야. 네, 염려 마십시오. 칠성이는 결심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리하여 세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커다란 곰의 굴 앞까지 갔습니다. 가서는 전과 같이 웅소나! 웅소나! 소리를 지르니까 송아지 같은 곰 한 마리가 달려나왔습니다. 칠성이가 남보다 먼저 달려들어 몽둥이로 곰의 골통을 갈기니까 곰은 조그만 눈을 흡뜨고 달려들어 칠성이를 깔고 앉았습니다. 이때 수길이 아버지가 달려들어 골통을 내려 갈기니까 곰은 칠성이를 놓고 수길이 아버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또 수길이가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칠성이가 두 번을 배 밑에 깔리고 나니까 어떻게 급하던지 그야말로 온몸이 송편처럼 납죽하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떠나올 때 먹은 마음은 다 어디 가고 죽을까봐 겁이 앞을 서서 다시는 달려들어 싸우지 못하고 한편 모퉁이에 피하여 서서
치를 덜덜 떨며 수길이 부자가 싸우는 양을 보기만 하였습니다. 수길이와 그 아버지는 칠성이가 빠져나갔는지 않았는지 생각할 여가가 없이 불이 번쩍 일도록 달려들어 내려 패고 갈기었다가는 일어나고 내려 패고는 또 깔리고 하여 얼마 동안 싸워서 그 곰을 때려 죽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된 수길이 아버지는 숨이 턱에 닿아서 이번에도 죽이기는 죽였다마는 어째서 차례가 이다지 잦으냐. 하며 수길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전보다 더 급한걸요.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칠성이의 행동을 더럽게 여기시리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말로는 힘을 합치자, 한 몸이 되자 하고 떠들지만 정작 곰의 배 밑에 깔리는 것 같은 위급한 경우를 당하면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반대로 만일 수길이의 삼부자처럼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처음에 먹은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단 1000명, 100명, 아닌 단 10명, 단 3명만 엉키면 천하의 무서운 것과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곰도 잡고 호랑이도 잡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수길이 삼부자처럼 한 몸이 됩시다. 그리고 속담에 삼부자 곰 잡듯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도 이 이야기를 읽으셨으니까 잘 아셨을 것입니다. 어린이 제8권 6호 1930년 7월 20일